서해안의 어느 외딴 섬.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이리 와가지고 그냥 한번 이제 둘러보자 싶어서 왔는데 양이 그라고 엄청 나버려요. 저쪽은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지금 막연합니다. 깝깝하고. 지금 이 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닷가는 온통 쓰레기 천지. 이 쓰레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부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지금 사료됩니다. 또 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절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병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류는 다양했다. 또한 국적도 여러 나라다. 여기에는 생소한 것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해변에 밀려든 외국산 쓰레기. 지금 바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남서쪽으로 43km 떨어져 있는 섬 우이도. 섬 전체 인구가 200명이 채 안 되는 비교적 작은 섬이다. 조선 후기 정약전이 유배 생활을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백과 사전을 썼던 이곳은 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섬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마을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 해변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였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쓰레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다. 아이고 쓰레기 보니까 이거는 정말 어떠한 동네 개인이 주선해서 될 일 아니고 이렇게 환경이 죽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 좀 가슴 아프죠. 전체적인 쓰레기가 미화돼가지고. 쓰레기 가운데는 위험한 물질도 섞여 있다. 날카롭게 깨진 유리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거 지금 유리가 깨진 거는 아주 칼같이 예민해요 지금. 쓰다 남은 살충제도 있다. 누가 버린 기름통. 아직 통 속에는 시커먼 폐유가 가득하다. 이런 것이 심시찮게 떠밀려오나요? 아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이 와요 이런 것이 지금. 아마 이 주변 돌아오시면은 보시다시피 많아요. 쓰레기 가운데는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다. 신발, 라이터, 살충제 등 발견되는 쓰레기들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품들이다. 심지어 텔레비전 수상기도 있다. 그런데 쓰레기의 국적이 아주 다양했다. 뜯지도 않은 과자 봉지는 인도산이다. 그 밖에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심지어 아랍에미리트까지 무척 다양하다. 아랍에서는 아랍어가 있고요. 병의 생김새도 나라마다 독특하다. 아름답고 깨끗했던 해변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나라 쓰레기와 함께 다양한 국적의 쓰레기들이 점령해버렸다. 증가 추세가 이 쓰레기 증가 추세가 훨씬 우리가 채워내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는 조류를 타고 쓸려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섬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묻혀버렸네요.
예, 안에 여기 부분이 아니라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안에 쓰레기가 다 묻혀 있고. 일단 쓰레기가 모래 속에 묻히게 되면 사람이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 섬에 남게 된다. 새로 생성되는 모래 언덕은 떠밀려온 쓰레기로 채워지고 있다. 파도에 허무너진 사구면 이곳에는 과거 묻힌 쓰레기들이 숨어 있다. 이런 쓰기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쓰레기가 오래전에 파묻혀 있고. 네. 오래전에 파묻힌 쓰레기는 그 양이 많지 않다. 지금에 뭐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중국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고 외국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구는 밀려온 바다 쓰레기의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가고 있다. 더 이상 섬이 파괴돼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주민들. 직접 땅에 박힌 쓰레기를 꺼내본다. 하지만 힘겹게 쓰레기를 모아놓는 것으로 오늘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진짜 여기서 수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저리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이게 진짜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배가 해변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까지 쓰레기를 직접 날라야 한다. 1km나 떨어진 마을. 더군다나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를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은 한계가 있다. 해년마다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아니 또 내년 올해 이렇게 했어도 깨끗하게 해서 또 내년이면 또 이런 식으로 돼요. 해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 쓰레기로 이제 주민들은 치울 의욕마저 잃고 말았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이도 사람들이 저주받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우이도를 이렇게 쓰레기가 오냔 말이에요. 영구적으로 뭐 대책이 있어야지. 이거 한번 치운다 해가지고 치운 것이 아니에요. 또 바람이 불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전체 섬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 서해의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섬의 해안은 곳곳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그렇다면 남해에 있는 섬의 사정은 어떨까? 지난 5월 제작진이 찾은 거문도. 이곳에도 어김없이 외국에서 흘러온 쓰레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남해에 있는 또 다른 섬의 해안을 찾았다. 이 해안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뜸했던 곳이다. 쓰레기는 이미 잡초에 덮여버렸다. 풀을 걷어내자 쓰레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쓰레기를 파내도 그 끝이 없을 정도로 층층이 묻혀 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는 많은 외국 쓰레기가 발견됐다.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셨죠? 예,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 쓰레기가 발견되는 곳은 서해안의 덕적도로부터 남해 제주도까지 주로 서해와 남해에 있는 섬들이다. 서남의 도서환경센터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 해안의 외국 쓰레기 분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그 결과 남해에 있는 섬 거문도의 외국 쓰레기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해마다 급증했다.
그렇다면 해안에 떠밀려온 외국 쓰레기의 국적 비율은 어떨까? 제작진은 서남의 도서환경센터와 거문도에 사는 학생들과 함께 외국에서 흘러온 쓰레기를 살펴보기로 했다. 여기 일본어 적혀 있어서. 주워 모은 쓰레기를 국적별로 분류했다. 말레이시아가 3개, 대만 제품이 4개, 일본 6개, 기타 나라가 9개, 중국이 250개, 단연 1위였다. 그렇다면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해안에 이렇게 많이 떠밀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해안에 떠밀려오는 쓰레기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비하면은 2년 전이 배 정도, 그리고 요즘은 그러한 증가 추세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쓰레기 양이 해마다 급증하자 신안군 비금면에서는 바다 쓰레기 청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농어촌에서 흔히 보이는 트랙터를 개조해 쓰레기 청소에 나선 것이다. 트랙터에 쓰레기를 모으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장비를 직접 개발해 장착했다. 이건 최초에 제가 만들었던 것이고 이걸 개량해가지고 최근에 이걸 유압식으로 만들었던 장비입니다. 비교적 평탄한 지형과 넓은 해수욕장이 여러 개 있는 비금도에서 이 장비는 그 위력을 발휘했다. 덕분에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해변을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거해놓은 많은 쓰레기가 섬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바다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과 달리 염분이 있어 특수한 처리 시설에서만 소각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그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다 쓰레기는 결국 섬에 계속 머물 뿐이다. 서해안의 한 섬. 제작진은 이곳에서 해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한 종류의 어구와 마주쳤다. 공 모양으로 생긴 이 어구는 대부분이 중국 제품으로 색상과 모양도 거의 일정했다.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어구의 용도는 무엇일까? 어구에 일정한 부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뜸이 있는데 주로 이와 같은 뜸들은 이런 어떤 그 선박이 끌어가지고 바닥 내지는 중심을 끌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구입니다. 그래서 이 어구에 부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건 물론 모형입니다만은 이런 쪽 위에 우리가 뜸줄이라고 하는 뜸줄 위에다가 이렇게 부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최근 서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부쩍 늘었다. 그로 인해 바다에서 유실된 뜸이 우리 해안으로 지속적으로 밀려오고 있다. 겨울철에 보면 이게 떠밀려 오는 것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많이 올 때는. 그래서 이제 이제 겨울철에는 그물이 안 치기 때문에 어망 그 고기잡이들이 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사고가 날 확률도 많죠. 이것이 또 오면. 제작진은 인근 바다에 직접 나가보기로 했다. 멀리서 발견되는 검정 물체. 뜸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에 떠 있었을까? 뜸 바닥엔 온통 해초가 달라붙어 있다. 근처에는
뜸과 함께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밧줄이 군데군데 떠 있다. 잠시 후 동물의 사체가 포착됐다. 고래목에 속하는 상괭이다. 삼괭이라고 그러거든요. 상괭이의 몸 한가운데에 상처가 보인다. 그물에 걸린 흔적이다. 아직 어린 상괭이는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다. 바닷가에 떠밀려오는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뿐만이 아니다. 실제 해안가의 바다 쓰레기 가운데는 폐그물의 양이 상당하다. 그만큼 우리 근해에 살고 있는 바다 생명들도 큰 위험 속에 노출돼 있다. 제작진은 이번 취재 기간 중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주로 남해에 위치한 섬 지역에서 발견되는 외국 쓰레기는 동남아 국가와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 떠밀려 왔다. 이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으로 흘러 들어온 것일까? 여기에 우리나라 주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류는 필리핀 주변에서 기원한 쿠로시오라는 해류입니다. 쿠로시오는 필리핀 주변에서 대만 주변을 통해서 일본 남쪽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중에 일부는 대만 한류라고 해서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흘러든다. 실제 이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베트남 쓰레기도 우리나라에 도달하게 된다. 전남대 조양기 교수 연구팀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 해협에 GPS 신호 송신 장치가 부착된 뜰개를 띄웠다. 물의 흐름에 따라 뜰개가 이동하면서 그 궤적을 인공위성에 보내 쓰레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원리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쓰레기는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일본과 우리나라로 향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동남부의 다양한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서해안의 상황은 좀 다르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뜸이었는데 그 생산지가 중국 발해만 인접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발해만 지역의 쓰레기는 어떻게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이동한 것일까? 표층에 떠 있는 물체는 해류의 영향도 받지만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은 겨울철에 북서풍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북서풍에 의해서 남동쪽으로 쓰레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이도 해변에 쌓인 수많은 쓰레기는 결국 북서풍의 영향으로 겨울철에 중국 쪽에서 떠내려온 것이다. 이 북서풍의 위력을 알려주는 일화가 우이도에 지금까지 전해온다.
1802년 정월, 우이도에 사는 문순득이라는 상인이 홍어를 사기 위해 흑산도를 찾았다. 문순득은 흑산도에 홍어를 사다 멀리 영산포까지 싣고 가 큰 이익을 내고 있었다. 1802년 1월 18일, 이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흑산도에서 홍어를 사서 출발을 했다. 그런데 우이도를 향해 출발하던 중 강한 북서풍을 만나게 된다.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오히려 더욱 거세졌다. 높은 파도에 배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인 키도 망가졌다. 배는 일주일 동안 바다 위를 떠돌다 제주도 옆을 지나 더 이상 문순득이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내려갔다. 그가 표류 11일 만에 도착한 곳은 유구국의 대도, 오늘날의 오키나와였다. 흑산도와는 무려 1000km나 떨어진 오키나와. 문순득은 북서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다. 당시 폐쇄적인 조선 사회에서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모험이었다. 쿠로시오 해류와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오키나와. 이곳 바닷가에서도 쓰레기를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뜻밖의 쓰레기를 발견했다. 뚜껑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한글 상표. 병의 바닥엔 오랫동안 바다에 떠있던 흔적이 엿보인다. 북서풍에 의해 중국 쓰레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쓰레기도 바람을 타고 멀리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대마 해류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대마도. 대마도는 부산과 약 50km 떨어져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는 아주 가까운 섬이다. 북서 계절풍과 해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마도. 이곳의 바다 쓰레기 문제는 어떨까? 제작진은 대마도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바닷가로 향했다. 제일 먼저 눈앞에 나타난 것은 해안에 잔뜩 쌓인 바다 쓰레기였다. 쓰레기는 해안을 마치 띠로 두른 듯 곳곳에 쌓여 있다. 제작진은 쓰레기를 살펴보기로 했다. 중국산 쓰레기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대부분의 쓰레기는 한국산이었다. 곳곳에 펼쳐진 쓰레기는 우리가 쓰다 버린 생활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 쓰레기가 우리 해변에 밀려오는 것 못지않게 우리도 쓰레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누가 신던 낡은 장화도 발견됐다. 쓰고 버린 빈 기름통도 보였다. 그런데 가장 많이 보이는 한국 쓰레기는 붕장어를 잡을 때 쓰는 통발이다. 바다에서 조업 중에 유실된 것으로 보이는 통발이 바람과 해류를 타고 대거 대마도로 이동한 것이다. 대마도 주민들은 해마다 북서 계절풍을 타고 밀려오는 많은 양의 바다 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촌마을 주민들은 바쁜 일순에 청소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급속한 노령화로
점점 사람들의 참여도 줄어들고 있다. 今日取ってしまってもまた風が韓国の方から吹けばまた1週間もせんうちになるよ。ゴミはたまります。だから見てもらったら分かるけど韓国のゴミが多い、多い。ゴミはですねいっぱい流れてますね。毎年大変ですね。だから韓国の方が捨てるのをやめれば流れてこ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穴子カゴ、それから発泡の、発泡とかそれから灯油缶がみんな韓国語が多いですね。はい、それでもう磯物とか釣りとかお魚類がですねだんだん減ってます。 수거된 쓰레기는 배로 북큐슈시까지 옮겨진다. 대마도에는 바다 쓰레기만을 따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쓰레기 자루 하나를 처리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쓰레기를 회수하면 할수록 비용은 급속히 증가한다. 그렇다면 대마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충당하고 있을까? 国の方で、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基金というのが550億円、創設をされます。向こう3年間で550億、そのうちの50億円、これが漂着ゴミ対策として、使われ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そうしますとその国の基金を活用しまして、対馬の海岸清掃というものがスムーズに、今後進む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期待をしております。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간 이동 쓰레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가고시마 대학의 후지에다 교수. 후지에다 교수의 하루 일과는 일본 해안에 떠밀려온 일회용 라이터를 분류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일일이 라이터에 적힌 가게 이름이며 전화번호를 노트에 꼼꼼히 기록한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수집한 라이터만 해도 4만 6천여 개. 후지에다 교수가 일회용 라이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ここにあるのが韓国のライターですね。ソンミョンジョン。このお店の名前をインターネットで調べて、でこの電話番号に当たるところを探すんです。そうするとこのライターのお店がどこにあったかっていうのが分かるんですね。でここから、ゴミがこのライターがどこで使われていたのかっていうのが分かるという仕組みです。 실험실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라이터로 가득 차 있다. これがですね、今まで拾ってきたライターを収めている棚です。この辺がずっと2003年のライターですね。こういう具合にずっとライターがあります。これはどこかな。これは日本の伊勢湾という、名古屋ですね。伊勢湾というところで拾ったライターです。こんなにたくさん出てきます。ここに韓国のライターがありますね。 오랫동안 방대한 양의 일회용 라이터를 분석한 결과 후지에다 교수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의 쓰레기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이동했는지 그 경로를 알아낼 수 있었다. 대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이동 경로가 쿠로시오 해류의 방향과 거의 일치했고 중국은 전체 해변에서 폭넓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었다. 한국도 서울, 경기 및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특히 많았다. 후지에다 교수는 라이터 수집 지역을 일본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좀 더 넓게 국가 간 이동 쓰레기를 파악하기 위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까지 조사를 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미국령의 작은 섬 미드웨이. 후제다 교수는 이곳에서 준 일회용 라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어냈다. どこから来てるのかなと思って調べたんですけども、残念ながら日本が6割という結果になってました。ですから日本は太平洋に対してゴミをたくさん出しているようですね。 국가 간 이동하는 바다 쓰레기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국으로만 인식됐던 일본. 하지만 일본의 바다 쓰레기도 태평양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바다 쓰레기가 멀리 태평양까지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중의 쓰레기들은 결국 북태평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북태평양에는 편서풍과 무역풍에 의해서 생긴 큰 시계 방향의 해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중위도는 보시다시피 바다 쓰레기들의 집합소가 됩니다. 북태평양에는 4개의 거대한 해류 흐름이 있다. 이 해류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든다. 이것을 자이어라고 부른다. 이 자이어 속에 한번 빨려 들어간 쓰레기는 탈출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이곳에 쌓이게 된다. 결국 썩지 않는 쓰레기들은 이 거대한 물의 소용돌이 속에 갇히게 된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는 새들에게 위험한 존재다. 새들이 바다 쓰레기를 먹이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몸의 길이가 1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바다새인 엘버트로스에게 바다 쓰레기는 더욱 위험하다. 어미 엘버트로스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새끼에게 먹인다. 결국 플라스틱만으로 배를 채운 새끼들은 굶어 죽고 만다. 바다 쓰레기는 수중 생활을 하는 동물들에게도 늘 위험한 존재다. 그러나 바다 쓰레기의 심각성은 따로 있었다. 지난 1999년 미국의 아갈리타 해양연구소에서는 북태평양 자이어 지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확인하기 위해 채집망으로 자이어 지역 여러 곳에서 1마일씩 훑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채집망 속에는 플랑크톤 대신에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로 채워져 있었다. 북태평양 자이어 속에 들어온 바다 쓰레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햇볕을 받고 잘게 부서지고 있는 것이다. 이 플라스틱 조각들은 생김새도 동물성 플랑크톤과 흡사해 물고기들은 먹이인 줄 착각하게 된다. 결국 바다 쓰레기는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ゴミはですね、どこかに溜まってしまうんです。で、これは溜まるだけではなくて破片化していく問題が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海洋から大至急取り除かないとどんどんゴミが小さくなっていって、それがまたどんどん広がっていって、もう取り返しがつかない状態になっています。
일본 마스야마의 에히메 대학. 이 대학의 이소배 교수는 기상 예보와 마찬가지로 바다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있는 단계로 최근에 쓰레기 이동 예보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쓰레기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였을 때를 알아내고 손쉽게 수거해낼 수 있다. 쓰레기가 잘게 부서지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절벽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미리 손을 쓰는 사전 예방적 효과다. ゴミが今こういうふうに分布しているっていう形になってますので、例えばこういうところでゴミを集めれば良いのではないかとか、あるいは中国の人はこういうところでゴミを集めれば良いのではないか、韓国はちょっと今ゴミない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ところに行けばゴミがあるぞとか、それぞれの国が協力し合ってこういうシステムを作っていけば、それぞれの国ごとにどういうところで回収すればゴミが海の中でよりばらまかれる前に、散らばる前に回収ができるというような情報が提供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국가 간 이동하는 바다 쓰레기에 대한 일본의 한 발 앞선 연구에 비하면 한국이나 중국의 관심과 연구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今のうちにもっと深刻になる前にそれぞれの国、特に韓国、日本、中国がそれぞれ力を合わせてこういうのをちゃんと抑えておかないと、深刻になってから感情的になってからでは、ますます問題の解決に道は遠くなってしまうと考えています。今やるべき、なるべく早く取り組むべき3つの国が協力し合って、科学の立場からも取り組むべき問題だというのは、強く思います。 원치 않는 외국의 바다 쓰레기는 우리 해안을 더럽히는 불청객이다. 또한 치우는 데 있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만 하는 애물단지다. 하지만 외국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오는 만큼 우리도 많은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쓰레기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 쓰레기가 어디로부터 많이 유입이 됐는지, 피해를 받는지 그 부분이나 또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쓰레기를 많이 보내서 가해자가 되는지 그런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쓰레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다른 나라로 나가지 못하게 강력하게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의 실천을 같이 유도할 때 국제관계에서도 좀 더 정당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안에 외국 쓰레기 양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총량에 있어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아직도 월등히 많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버려져 바닷속에 가라앉은 해양 폐기물은 그 양이 엄청나 작년 한 해 동안 수거한 양만 해도 3,500톤에 이른다. 주로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들, 예를 들면 어망, 로프, 앵커, 이런 통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려진 그물은 바닷속 생태계를 파괴해버린다. 그물에 덮인 해초는 자라지 못한 채 썩게 되고 물고기들은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 쓰레기 가운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스티로폼 부표다. 스티로폼은 값이 싸고 부양성도 뛰어나다. 때문에 양식용이나 어업용 등으로 매년 약 3천만 개 이상 엄청난 양이 바다에 쏟아진다. 스티로폼 부표는 바다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온다. 일단 바다에 방치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잘게 부서진다.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아주 작은 입자로 변해버린다. 이미 우리나라 남해안 곳곳의 해안은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들로 넘쳐난다. 스티로폼 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만 한다. 잘게 쪼개졌을 경우에 그것을 작은 생물들이 먹게 됩니다. 물고기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으면서 스티로폼 알갱이에 붙어 있는 그 독성 물질들이 우리 그 사람의 몸속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스티로폼 문제는 국가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다 쓰레기의 주범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바다 쓰레기의 80% 정도가 육상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실제 한강이나 임진강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 매년 수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쓰레기가 배의 추진기에 자주 걸려 이곳을 운항하는 배들에게 바다 쓰레기는 공포의 대상이다. 뭐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걸리는데요. 자주 걸릴 때는 하루에 뭐 2, 3회도 걸립니다. 하루에. 그리고 이제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장마 때 이런 때는 이제 강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때 이제 주로 많이 걸립니다. 전남 신안군에 있는 비금도. 지난 5월 제작진은 이곳에서 낯익은 물병 하나를 주웠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담았던 물병이다. 왜 아이수가 여기까지 왔지? 물병은 비금도뿐만이 아니었다. 인근에 있는 우이도에서도 발견됐다. 그렇다면 이 물병들이 어떻게 서울에서 이곳까지 떠내려온 것일까? 정답은 해류였다. 서울에서 인천 앞바다로 흘러온 쓰레기는 다시 남진하는 해류를 따라 남해 쪽으로 빠지게 된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바다에서 바람과 해류를 따라 더 넓은 바다로 서서히 이동한다. 그리고 잘게 쪼개져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지난 5월 30일 10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일본 대마도를 찾았다. 바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대마도에 온 부산 외국어 대학생들이다. 한국의 쓰레기가 일본에 많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올해로 벌써 7년째 현지 주민들과 함께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학생들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바닷가로 향했다. 와, 몇 년 지난 거야 이거? 2009년 6월 29일까지인데? 올해 처음 참가한 학생들은 한국 쓰레기를 발견하고 놀라기도 한다. 한글 적혀 있어. 이거 막걸리 통이랑요, 물통이랑 통발 그리고 세제도 그렇고요. 여기 라면 껍데기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버리는 줄 몰랐는데 많이 버려서 떠내려온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밀려오는 많은 한국 쓰레기를 청소하느라 몸살을 앓았던 대마도 주민들. 하지만 학생들이 매년 찾아와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ゴミの中には韓国の品もあるし中国の品もあるしいろんな国の分もあるものですからそういう面からしてもやっぱりお互いに国際的にも協力してや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感じています。対馬に住んでる人間として、韓国から韓国에서対馬대마도에서 가다면 아주 감사합니다. 韓国の人たちと一緒に交流もできるのでこういうところからまた仲良くなっていけるのかなと思います。
제가 3년째 오지만 매년마다 오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처음하고 둘째일 때는 좀 많이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왔을 때는 막 뿌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 이동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피해국이면서 동시에 가해국이다. 하지만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할 때 국경을 넘는 바다 쓰레기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일본에 있는 이 쓰레기들이 한국 쓰레기도 일부 많이 보이지만은 또 뭐 일본 쓰레기는 일본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로 또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바다를 통해 가지고 흘러 가다 보면은 결국은 뭐 국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변부터 좀 깨끗하게 해야지 이 지구 환경을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바다 쓰레기는 더 이상 일부 섬 주민들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 바다 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이제 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조차 마음껏 먹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모든 것을 무한정 받아줄 것만 같았던 바다. 하지만 바다의 인내도 그 한계는 있다. 끊임없이 인간이 바다를 오염시킬 때 그 대가는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